안녕하세요. 김주근입니다. 12월 7일 댓글에 올라온 종목들을 분석하는 종목 연구 시간입니다. 30개 종목이네요. 테크윙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30개 종목인데 정말 무슨 두산 야구팀의 프로야구팀을 일컬어서 화수분 야구라 그러잖아요. 그죠? 화수분이 뭡니까? 계속 파도 써도 계속 부자가 계속 돈이 남는 이런 게 화수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화수분 야구라면은 써도 계속 잘하는 선수가 계속 나오는 게 화수분 야구라 그러는데, 완전히 종목이 완전히 화수분 댓글처럼 보입니다. 종목은 해도 제가 지난 주말에 토요일 날, 그죠? 심지어 3부, 4부에 걸쳐가지고 40 몇 개 종목을 했는데, 통상 원래대로는 종목이 좀 줄어드는데, 오늘도 30개나 됩니다. 30개까지는 가능합니다만은, 너무 많아지면은, 등적에 한계가 되니까, 하여간, 되는 데까지, 끝을 보입니다. 사실은 솔직히. 끝이 어디가 될지는 금방 보이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으니까, 해보죠. 맨날 투덜거리면서 그래도 분석 다 하죠. 그죠? 자, 테크윙부터 합니다. 테크윙,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구름 밖으로 나왔죠. 그죠? 구름 밖으로 나왔죠. 기준선보다도 주가가 위에 있고,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 스팬도 문제 없고, 다 문제 없죠. RSI 여기서 매도 신호니까 조정을 보이겠네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구름 밖으로 나가면 동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고 가는 과정을 거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 종목이야, 매도도 아니고, 뭡니까? 오히려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틈타서 매수 의견도 낼 수 있겠네요. 그죠? 매수 의견. 그러니까 조정을 틈타서 매수, 아니면은 갖고 계시라. 그죠? 갖고 계시라. 왜 이래? 갖고 계시라. 표시가 왜 이래? 동그라미 크게 그리려는데, 오케이. 네? 매수. 지가 내려가봤자 어디? 내려가봤자 기준선, 내려가봤자 구름 아니겠느냐는 그런 정도의 조정은 예상됩니다만은 크게 시리얼산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신세인터도 마찬가지죠. 그죠? 신세인터내셔널도 그동안에 다소간 좀 헤매다가, 하락하다가, 옆으로 기다가, 이제 순서가 뭡니까? 올라갈 순서죠. 그죠? 하락하다가, 옆으로 기다가, 올라가다가. 어떻게 하느냐? 구름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름이 나왔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얘가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튼튼한가, 좀 구름이 좀 얇아요. 이게 좀 다소간 좀 약간의 걱정이 되기도 하죠. 구름이 튼튼하면은, 두터우면은, 이보세요. 구름 두터울 때 위로 못 넘어갔잖아요. 그죠? 못 넘어갔으니까, 구름이 튼튼해야 잘 안 내려갈 텐데, 구름이 좀 얇다는 게 좀 다소간 좀, 찜찜하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락을 말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이야,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구름을, 튼튼한가를 테스트해보는 과정으로 보여지니, 지가 가봤자 전환선, 가봤자 기준선, 그리고 아니면은 구름이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기준선이 얼마냐니까 15만 2천 원인데, 15만 2천 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일단은 일부만 다진 매수와 배도하고 더 하회를 지켜보는, 왜냐면 구름이 얇으니까 혹시 뚫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다시 과거에 잠시 구름 밖으로 나갔다, 요때 보세요. 잠시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서 쭉 밀리는 그런 쓰라린 역사가 있으니까, 혹시 그때의 역사가 되풀이될지 모르니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기준선 무너뜨리면 일부 팔고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다 팔아라는 전략은 항상 똑같습니다만, 그렇지 않는다면 신조로 봐서는 구름 바깥이고 그러니까 구름의 지지를 받고 돌아서는 그런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구름 밑으로만 안 내려간다면, 기준선이 안 무너진다면 문제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계속 보유. 그죠? 계속 보유. 일단 더 두고 보자는 이야기죠. 그죠? 밑으로,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거나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다 털 생각이라 그러면은 지금 과감하게 매수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가, 리스크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기에는 괜찮은 타이밍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금호석입니다. 기준선을 들락날락 하는데 꼴찌석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좀 그렇긴 하죠. 그죠?
기준선 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럴 때, 예전에 금호수기를 말씀드릴 때 제가 뭐라 했냐니까, 이 주가는 옛날에 분석한 건데, 옛날에 이때 한번 분석한 건데,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꺾이고 있으니까, 다이버전스의 냄새가 난다라고 하셨고요. 그대로 지금 실제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때도 뭐라 했냐니까, 제가 내려가면 아마 구름에 닿고 다시 돌아가지 않겠나,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 것 같아요. 후행스팬을 보더라도 이 아래쪽에 이렇게 지지가 예상되니까 뭐 구름 밑으로 내려가거나 해서 추세가 하락세로 바뀔 불상사는 예상되지 않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일단은 어제와 오늘 기준선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우리는 원칙대로 일부라도 좀 털어내는 것이, 비중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다시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 또 사면 되는 거니까 그걸 걱정하지 말고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일단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매도하고 싶다, 일부라도 매도하고 싶다는 그런 예상이고요. 지금 기준선 위로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린다고 하셨는데,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그 중에 팁이 뭐냐니까, 그 전환선의 방향을 보시면 됩니다. 전환선의 방향이, 전환선이란 게 추세의 전환을 알려주는 게 전환선이죠. 그죠? 추세의 전환을 알려주는 것이 전환선이다 보니, 그죠? 그래서, 추세의 전환을 알려주는 게, 이게 전환선이란 게, 그죠? 전환선이란 게 뭡니까? 추세의 전환을 알려주는 선이 전환선이니까, 전환선이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돌았을 때, 이때가 추세가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추세가 상승하다가 전환선이 바뀔 때가 추세의 전환을 제일 멀리 알려주는 나팔수예요. 제일 먼저 전환선이 움직이고, 그런 다음에 기준선이 그거 뒤를 따라서 움직이죠. 그죠? 따라서 우리는 전환선은 너무 보다시피 여기서 상승해서 하락해서 상승하고, 또 반대로 하락하고, 또 여기서 상승하고, 또 하락하고, 또 상승하고, 또 하락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거래를 자주 해야 되니까, 전환선이 상승할 때마다 사고팔고 너무나 자주 거래해야 되니까, 전환선보다는 기준선을 넘나들면은 매도를 하시라라고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건데, 기준선을 왔다 갔다 헷갈리면은 그걸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환선의 방향을 보면은, 얘가 기준선을 밑으로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를 우리가 대충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따라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전환선이 끊겼죠. 돌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쿨리학에서 다시 얘가 기준선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먼저 뭐가 전제돼야 되느냐? 그렇죠. 전환선이 돌아서는 것이 먼저 전제되어야만이, 그런 다음에 주가가 기준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전환선이 돌아선 다음에 주가가 기준선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기준선 밑으로 주가가 내려왔으니까 아무래도 역시 제가 맨날 주장한 대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자고요? 일단은 일부라도 파는 것이 비중을 줄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부라도 좀 비중을 줄이자는 의견입니다. 뭐 하락세로 바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다는 게 우리로서 위안이죠. 자, 캠트로닉스입니다. 캠트로닉스는 어제 급등했다가 위로 탄테라가 만들어졌고요. 오늘 또 밀렸죠. 그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테나가 만들어지더라도 금방 이후에 주가가 이걸 극복하고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만은, 사실은 셀트리온이 일반적인 게 아니고, 셀트리온 말고 이처럼 위에 안테나가 달려있을 때, 위에 수렴이 달려있을 때, 이 매물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주가가 대체로 밀리는 것이, 이게 보통이에요. 셀트리온이 보통이 아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예외적인 일이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위로 안테나가 달리면 되게 밀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기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위로 안테나가 달렸고 오늘따라 음성까지 나타났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아래쪽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현재로 봐서는 기준선 정도가 1차 목표예요. 그죠? 아니면은 더 내려오면은 구름까지도 올 수 있으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일단 기준선의 지지 여부를 가지고 일부라도 더 넣느냐 아니면 더 가지고 하느냐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캠트로닉스는 일단은 좀 더 두고 보자. 기준설이 얼마가 되죠? 얼마입니까? 19,475원이죠. 그죠? 오늘 마감 기준, 맞죠? 오늘 마감 기준에서, 아니군요. 말 잘못했습니다. 2650원이죠. 그죠? 2650원. 2650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일부라도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미코젠입니다. 16% 손실을 보고 있는데, 어찌할까요? 제가 여기 낙서하는 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주가가 올라갈 때 상당히 여기서 올라가기에 저항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죠? 지금은 깨끗하게 주고 다시 본다면 이 저항을 한 번, 두 번, 여러 차례 못 넘어가다가 다시 한번 넘어서려고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당장 우리 앞에 추세가 상승세로 되려면 16,000원, 16% 손실을 난 걸 본전을 회복하려고 그러면은 지금보다 주가가 16% 이상 그러니까 손실이 16% 났다는 이야기는 수익이 나려고 그러면은 본전 되려면은 20% 이상 올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35,000원이니까 20% 같으면 7,000원 해가지고 42,000원 이상 가야 되는데, 구름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 구름 위로 올라가기가, 이거 두텁죠. 만만치 않아 보이죠. 지금이야. 그래도 뭐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수변에 캔들 위로 올라왔고, 그러니까, 구름의 저항은 거셀 거로 보여지고요. 구름을 넘어서기 위해서 시간은 꽤 오래 걸리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와서 옛날에 구름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때, 아니면은 기준선을 무너뜨렸을 때, 이때가 매도의 타임이었지. 아니면 뭐 뒤늦게라도 여기서라도 팔았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팔기는 너무 늦었죠. 거꾸로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데, RSI도 여기서 이제 매수 신호가 나타나고 돌아서고 있는데, 여기서 매도할 수는 없어요. 손해가 아니고 이익이 아니고, 그 얼마 사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서는 가지고 있어야 될 거로 보여지는데, 다만 올라가는데 구름을 넘기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지루할 것 같다. 그죠?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해. 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참 오래 있어야, 오래란 말이 참 정말 애매한 말이긴 합니다만은, 하여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야 구름을 넘기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죠. 더 볼 수밖에 없죠. 그죠? 자, 현대오토앱입니다. 현대오토앱. 현대오토앱이야 뭐 별거 없네요. 어떻습니까? 잘 가고 있죠. 그죠? 뭐 오늘 플러스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RSI가 아직까지 계속 위에서 나오는데 더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RSI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꺾이면 어떻게 되나요? 밑으로 70m 내려오면 주가 내려오겠죠. 내려봤자 보다시피 이거 보이십니까? 여기서 RSI가 여기서 70m 내려왔다가 조정 보일 때 어디까지 조정을 보였죠? 여기 뭐야? 기준선 근처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승세에서 기준선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추세가 계속 사는 거예요. 이 경우에도 얘가 내려오면은 조정을 보인다. RSI가 다시 꺾여가지고 이때와 마찬가지로 RSI가 70선 밑으로 내려오면, 그래서 꺾이면 조정이 보일 텐데, 그럼 조정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은 어디까지? 그렇죠. 기준선 정도까지는 조정이 예상되네요. 이것도 못 참겠다. 여기서 조정을 받아가지고 이까지 오는 것까지 못 참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RSI가 밑으로 내려올 때마다 바로 어찌 됩니까? 매도부터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다시 돌아설 때라 사야 되긴 합니다만은, 나 이렇게 자주 거래 못해. 라고 하시면은 기준선까지 올 때까지 계속 뭐 그까지 정도야 기다리는 거죠. 혹은 이까지 기준선까지 온다는 보장도 없죠. 저란선과 기준선 근처에서 대충 이렇게 이 근처에서 중간에서 돌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현재로 봐서는 좋으니까 굳이 매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 이거죠. 조정을 보일 때마다 사고 싶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LNF입니다. 또 마찬가지죠. LNF는 이제 RSI가 지금 70 근처에서 아주 간당간당하고 있죠. 하루만 더 오늘은 올랐습니다만은, 오늘 내일도 오르면 RSI가 다시 70이 올라갈 거고, 그러면은 한참 더 갈 거예요. 전고점 넘어갈 것 같아요. RSI가 다시 한번 올라가 버리면.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내일 밀리면
RSI가 70m 내려가면 그럼 조정을 보이겠죠. 어디까지? 똑같죠? 이 정도. 그죠? 기준선과 전환선 근처, 이 근처까지는 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혹시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럼 언제 팝니까? 기준선 마저 무너뜨리면 46,825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에이씨 진작 팔 걸 하고 일부 타진 매도. 그죠? 뭐 그런 정도의 리스크 차원이라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상승세의 흐름을 뭐 즐길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LNF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보유. 그죠? 계속 보유. 내지는 뭡니까? 매수도 괜찮아 보인다. 그죠? 밀리거나 조정을 보이다 하면은 뭐 내리면 내리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도 구름인데 뭐 걱정이냐. 그죠? RSI가 올라가기만 한다면 바로 올라갈 텐데. 그런 이야기죠. 오케이. 내일만 오르면 RSI가 올라가고 그럼 주가는 정고점 55,500원도 넘어갈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로스웰. 기준선을 살짝 무너뜨리는데 불구하고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데요. 우상향 종목이다. 뭐 그렇죠. 우상향 종목이니까 뭐. 근데 사실은 모든 종목이 다 우상향 종목이죠. 물론 아닌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주가가 다 우상향이죠. 왜요? 어차피 경제는 발전하게 되어 있고 기업의 수익은 늘어나게 되어 있으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는 실물자산이 주식이라는 게 금융자산이기도 합니다만은 동시에 실물자산이기도 하죠. 그죠? 주식이라는 게 뭡니까? 회사를 n분의 1로 발행 주식수로 나누는 것이니까 사실은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라는 게 또는 인플레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물가는 오른 것이고 경제는 성장하게 되어 있고 기업은 발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주가를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항상 대부분의 종목은 다 뭡니까? 주가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하다가 줄창 올라가지는 않죠.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다가 조정받고 상승하다가 조정받고 상승하다가 조정받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상향 종목이라서 사고 싶다 하는 것은 말이 아니고 그래서 그중에서 괜찮은 종목을 골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뭐 매수한다 그러면 반대하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사실은 기준선 밑이어서 뭐 적극 매수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그러면 통상 전에도 물론 얘가 기준선 밑으로 살짝 내려왔다가 올라갔고 살짝 내려왔다가 올라갔으니까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된다는 뭐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은 없긴 합니다만은 보통의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더 내려와가지고 구름 근처까지는 오거든요. 지금은 구름이 튼튼하니까 한번 내려갔다가 가보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매수하신다면 어떻게?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사시라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매수하신다면 반대하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분들한테 러셀 좋으니까 사세요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요? 기준선 밑에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악착같이 기준선 위에 있는 종목만 산다. 그죠? 그런 이야기죠. 테크윙이나 신세계인터나 현대오토에버나 LNF나 다 보세요. 다 기준선 위에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종목 자체가 다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러셀은 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사시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거죠. 기준선 근처까지 올지 모른다. 그 다음에 솔브레인 홀딩스. 아이고 왜 아이고입니까?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 깝깝하지 않습니까? 깝깝하죠. 그죠? 이 구름 언제 뚫라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기업을 나누는 사실 이날 기업을 솔브레인과 솔브레인 홀딩스를 나누면서 이런 거리 됐는데 더구나 홀딩스 우리나라에서 홀딩스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지분 가치가 제대로 주가에 반영이 잘 안 돼요. 우리 얼마 전에 LG 화학을 갖다가 나눠가지고 뭡니까 홀딩스로 남기고 그 이사 전지를 갖다가 따로 떼낸다 그러길래 주가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니까 홀딩스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홀딩스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지분 가치가 제대로 주가에 반영이 안 돼가지고 별볼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 솔베린 홀딩스 똑같은 입장이죠, 그죠?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서 완전히 헤매고 있는데 그래도 전에 비해서 이때만 하더라도 가깝했죠. 올라가려니까 구름이 얼마나 두터워요. 이렇게 하려니까 구름이 얼마나 두텁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언제 뚫고 올라가나.
진짜로 깝깝하면서 주가도 옆으로 빨리 합시다.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약간의 구름이 얇아지고 있으니까 저는 구름이 이만큼 두꺼웠는데 그래서 잘만 하면은 구름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최소한 뭡니까? 하다못해 이 음지에서 헤매던 하락세가 조금은 나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러기 위해서 먼저 무슨 일부터 먼저 선행돼야 됩니까? 당장 얘가 기준선부터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구름이 뭐가는 이야기 되는 거지. 기준선을 넘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현재는 RSI가 아직까지 바닥도 아니기 때문에 당장 오늘이 이날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수 없으면은 더 밀렸다가 어딘가 바닥을 만들고 다시 돌아서고 그러면서 의차의차 하다가 뭔가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 봤어야 내가 당장 올라갈 거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데도 없죠. 지루한 나날이거나 조금 더 밀리거나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나마 좀 서광이 비치려고 그러면은 기준선이 얼마죠? 43,625원을 넘어서야만이 지금보다 한 1,000원 이상, 1,500원 이상 올라야 이거 이제 좀 갈라나라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 당장에는 답답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KPM 테크입니다. KPM 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급등한 종목들의 경우에 보통의 경우에 어떻게 되냐니까 주가가 급등하다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쫙 밀리면서 길다란 짱대 음선 보이죠. 그죠? 위에 안테나까지 달려가지고 그러면서 소위 이제 개미들한테 물량을 여기서 으쌰으쌰 올렸던 상한가까지 올라가면서 으쌰 올렸던 세력들이 한꺼번에 확 물량을 틀고 그러니까 올라간 걸 쓰다가 대어놓던 사람들은 전부 다 물량을 받아갔죠. 다 물렸죠. 그러다 보니 밀리고 이때 사람들이 더구나 이때 이제 아직까지 잘 못 틀었던 애들이 다시 한번 위로 끌어올립니다. 2차적으로 한번 또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포는 다 빠졌고요. 빠졌고 이제 이때 기동량으로 듣던 작전한다더라 밀어올린다더라 이런 거 들어도 애들이 다시 한번 으쌰으쌰 밀어올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쭉 밀리고 구름이 더 내려가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뭡니까? 구름이 더 내려갔고요. 그래서 더구나 구름은 얇으니까 구름이 더 내려갔고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는 정도인데 지금 빨리 반등하면은 그래도 위에 구름은 얇은데 그러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어떻게 됩니까? 구름이 두터워지다 보니까 그만큼 위로 올라가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솔브랜 홀딩스 같은 경우에 보다시피 구름이 얇은 다행인데 과거에 이때라도 올라갔으면 바로 이렇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보이십니까? 근데 이렇게 못 가고 시간이 지나고 옆으로 얘가 주가가 옆으로 헤매다 보니까 점점 구름이 두터워지면서 이 밑으로 못 내려가고 땅굴을 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KPM 테크도 혹시 그렇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지금은 당장은 솔브랜드 홀딩스와 이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 있냐니까 아직은 구름이 아직 멀었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상승할 수 있고 더더구나 주가가 그래도 기준선보다도 위에 있으니까 구행스팬도 캔들 위에 있으니까 그래도 솔브랜드 홀딩스보다는 낫지 않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KPM 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약간의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쪽에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진 매수 정도는 가능해 보이죠. 왜요? 기준선 위니까.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쪽에 약간,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전보는 어떻습니까? 아래에서 구름 밑에 하란 지지를 받고 상단 저항을 받고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햇빛을 봤는데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약간 주춤거리고 있죠. 이거는 꼭 뭐하고 똑같은 게 아니니까 아까 테크윙 어땠습니까?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름이 든든한가 안 든든한가 테스트해보고 간다 그랬죠. 신세계 인터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구름이 안 튼튼한가 테스트해보고 간다 그랬죠. 그죠? 이런 비슷한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첨보 같은 경우에도 구름 밖으로 나갔으니까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해보고 가는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겠나 싶네요. 구름이 나름대로 밑에가 좀 두께가 있으니까 쉽사리 뚫을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요. 아직 주가는 기준선 위에 있고 구름 위에 있고 그러니까 뭐 조정을 보이긴 하겠으나 조정의 와중에 어딘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미래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일단 홀딩, 그죠? 홀딩. 내지는 뭐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일단은 다짐 매도하면 되겠죠, 그죠? 일단 조금 판다는 생각 같으면은 뭐 지금 여기서 조금씩 더 담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소위 타진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렇죠? 유비커스 홀딩스입니다. 유비커스 홀딩스는 구름 받고 나가고 보통은 구름 받고 나갔다가 조정을 받고 이렇게 되는데 얘는 구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구름 안에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지금 뭔가 힘을 다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아마 전에 유비커스 홀딩스를 분석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1차적으로 기준선 아니면은 구름 하단의 조정을 지지가 될 거다 라고 했는데 이까지 가지도 않고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고 지금 오늘 빡 돌아서면서 구름 밖으로 잠시 바깥 시장을 구경했네요. 오늘 물론 수렴이 달려가지고 다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한번 수렴을 보였으니까 뭐 내일도 아마 이렇게 되면서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구름 밖으로 나가면서 상승세가 본격 시동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유비커스 홀딩스 그전에는 계속 하락세였다가 그죠? 상승세였다가 하락세였다가 이제 슬슬 다시 상승 쪽으로 힘을 틀려고 하는 모습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이야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역시 다진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도 괜찮아 보인다. 그죠?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적어볼까요? 조정을 보일 것 같은데 조정 후에 상승을 예상하여 사고 싶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조정 후에 올라가겠죠. 그죠? 올라가는데 언제 사느냐가 문제인데 저는 사실은 바닥에서 사는 것보다는 추세가 상승세로 돌아선 것을 확인하고 사는 걸 더 좋아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가 바닥이었구나 라고 할지는 몰라도 그때가 바닥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바닥을 지난 다음에 그때가 바닥이구나 뒤늦게 확인하고 그때 가서 사는 거죠. 그러면 그때가 바닥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찌 합니까? 어떻게 알죠?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기준선 아래쪽에 있으니까 사기보다는 오히려 두산중공업 가지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기준선 밑으로 내렸으니까 어떡하라고 시킵니까? 타진 매도하세요. 일단은 갖고 있는 물량을 일부라도 파세요. 물량을 줄이고요. 나중에 얘가 다시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 그때 가서 사세요. 라고 말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기준선 아래쪽이니까 제가 주장하는 거래 매매 기법에 따르면은 지금은 살 때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십니까? 지워볼까요? 자, 이쯤에서 누군가가 저한테 기준선 밑인데 조정 보이고 올라갈 테니까 지금 살까요? 라고 한다면 저는 똑같은 이야기죠. 기다려보세요. 여기 사는 건 좀 불안해요. 그러면 얘가 올라가면 이도 살 거라고 후회하시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좀 더 조정을 보였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샀으면 잘못하면 물렸죠. 여기 사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언제 사느냐? 계속 보고 있다가 구름의 지지를 받겠지. 근데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거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얘가 더 올라가서 됩니까? 기준선, 까만 거 기준선 위로 올라설 때 이때를 매수 타임을 잡아도 괜찮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샀으면 좋지 물론이지.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바닥인지 아닌지. 혹시 결과적으로 올라서 그렇지 나중에 예를 들어 주가가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줄 알지 모르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기준선에서 넘기면, 이제 추세가 상승했구나. 이가 바닥이었네. 에이, 살걸. 하고 후회하면서 머리카락 쥐어 뜯으면서 사면 되는 거야. 그쵸? 지금도 마찬가지 논리죠. 마찬가지 논리죠. 어떻게 합니까? 기준선 밑에 내려왔으니까, 어찌 됩니까? 오히려 팔아야죠. 지금은 살 때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언제 산다고요? 기준선 넘기면 산다는 거죠. 비록 지금보다 비싸게 사더라도 14,400원보다 비싸게 사더라도 좀 더 기다려 보겠다. KTNG입니다. KTNG. 눌림목 이야기 쓴 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눌림목 이야기 쓴 것은 구름 밖에 나갔다가 구름이 든든한가 안 든든한가 테스트 해 본다는 이야기인데요. 그죠? 근데 구름이, 통상은 구름 밖에 나가면, 이렇게 구름 밖에 나가면은 그 다음에 구름이 든든한가 안 든든한가 테스트 해보는 정도인데, 그러니까 구름 상단이거나 아니면은 기준선 정도에서 지지를 받는 게 보통이거든요. 이렇게 이 정도의 지지를 받고 돌아서야 보통이에요. 보통인데 항상 모든 게 다 법칙이 100% 항상 들어맞는 법칙은 없는 법이니까 KTNG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더 가가지고 좀 더 조정이 과했죠. 그러니까 기준선이 고사하고 구름 밖에 나가버렸죠. 이때 어떻게 됩니까? 팔아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원칙대로 한다면 팔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그 다음날 올라오니까 괜히 팔았냐고 다시 사는 거죠. 뭐 그런 정도의 바보 같은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우리로서는 앞날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주식시장에서 그나마 리스크를 줄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니까 바보같이 83,000원에서 팔고 84,000원에서 사는 거니까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하면은 주식할 수 없는 거고요. 못하는 거고 앞날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도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구름 밖으로 나갈락 말락하고 있죠. 그죠? 말락하고 있죠. 일단은 타진 매수 정도만 하는 거죠. 타진 매수. 아시죠? 타진 매수. 타진 매수가 뭡니까? 일부만. 갖고 있는 여기에 이제 뭡니까? KTNG에다가 투자하려고, 근데 100만원 투자할 생각이었다면, 타진 매수는 20만원이나 30만원 정도만 일단 샀다가, 나중에 얘가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 추가로 나머지를 더 사는 방법. 분할 매수이면서도 계획을 딱 세워놓고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 아까 두산중공업 설명할 때와 마찬가지로 추세가 이렇게 될지, 아니면 임시로 될지, 우리가 확실히 모르는 거니까 추세가 확인되고 나서 그때 가서 거래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KTNG는 지금 현재는 그냥 타진 매수 정도. 맞습니까? 자, 마지막 종목이 i3 시스템이었습니다. 댓글 다신 분은 종목을 3개나 램테크 파마리 서치라고 올려놓고는 제가 잘해드린다고 했는데, 뭐 잘해드리긴 합니다만은 모든 분들의 종목 댓글 올라온다고 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럼 한이 없으니까 지금도 많아가지고 허걱거리고 있는데, 그래서 1인당 한 종목만 칼같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i3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종목입니다. 그냥 아무 관계 없이 제일 먼저 있는 종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을 보이는데, i3 시스템 어떻습니까? 깝깝하죠? 그죠? 깝깝하죠? 왜요? 얘는 뭐, 구름 밖으로 나갔고,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 그러니까 진작에 여기서 뒤도 돌아오지 말고 매도하고 도망쳤어야 하는 종목인데,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꼴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팔까요? 판다고 하시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파세요. 그 돈 가지고 딴 데다가 투자하면 되니까 반대하지 않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미련이 있다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에서는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RSI가 그래도 30 밑에서 돌았었잖아요. 그죠? 요거 보이십니까? 30까지 안 갔습니다. 30m 돌았었을 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죠.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렇게 됐으니까 과거의 이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혹시나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다만 이때의 경우에는 너무 복잡하게 다시 보면, 이때는 그래도 구름 안에서 구름의 지지가 있었으니까 그래도 좀 나았는데, 지금은 구름 바깥이니까 하락세죠. 그죠? 완벽하게.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상승은
이거는 상승이 아니고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고 우리는 뭐에 불과하느냐? 하락세의 와중에 나타나는 뭡니까? 일종의 반등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 예상하기로는 대략적으로 아마 22,000원 언저리 이 정도까지가 반등은 예상됩니다. 뭐 오늘 21,000원이니까 22,000원 얼마 아닌 거라고 생각할지 보이겠습니다만은 22,000원 좀 더 봐주면은 23,000원까지 그런 밑에까지 이런 정도의 반등은 예상되니 조금 더 올라가면은 그때는 팔아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죠. 그죠? 구름 아래쪽에 있는 종목은 웬만하면 빨리 팔고 다른 종목으로 구름 바깥으로 있는 종목을 사서 거기서 수익을 더 확대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일단 좀 더 두고 보자. 그런 의견이죠. 자,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i3 시스템까지 설명드렸고요. 2부에 있는 종목들이 뭔가를 볼까요? NHN 한국사이버결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링네트, CJ, LS 일렉트릭, 제일약품, 메디아나, 테린포장, 엔바이오니아, 동아기업 등등등 해가지고 대한항공까지 15개 종목을 2부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